세이브 코리아 그리고 계엄 도중에도 윤어게인, 트럼프, 투황제 이런 거 외쳤던 사람인데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아직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른바 이제 소위 시체말로 유튜브 코인팔이 이제 시작한 거죠. 다시 선거 앞두고 있고 지지자들 결집시켜서 본인들은 장사하고 빠지겠다는 건데, 저도 저기를 좀 취재했는데 방금 스카이데일리 저거 막 인용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이 오키나와로 압송했네부터 중국인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지금 사실 그 기사는 가짜뉴스 판명이 났어요. 애당초. 그 회사도 지금 없어지게 생겼거든요. 저런 걸 아직도 인용하면서 이해찬이라는 민주화의 이제 거목을 상대로 마지막까지 죽음으로 지금 장사를 하는 거죠. 사실 보수 진영이 일어서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민주화의 거목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한 기관 사회장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찾아와서 조문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장례식장에 직접 찾아오는 것 흔치 않은 일이죠. 그만큼 이해찬 총리가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남긴 발자취가 크고, 단순히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그런 것을 추모하고 또 기억하고 그러기 위해서 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에게 무궁화 훈장을 추서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찾아와서 조문하는 모습부터 먼저 보시죠. 유시민 작가가 참 큰 슬픔, 어찌할 바 모르는 모습을 보았는데, 장윤미 대변인님, 유시민 작가가 이해찬 전 총리 국회의원 시절에 첫 보좌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첫 보좌관이었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보좌진이 이렇게 그 보좌 경험으로 이 경험치를 축적해서 이 원내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어떻게 보면 후배를 양성하는 차원도 있고, 그것을 이해찬 전 총리가 했었던 것이고, 또 이해찬 전 총리의 제가 회고록을 이제 몇 년 전에 읽었었는데, 그 회고록의 부제가 또 기억에 남습니다. 꿈이 모여 역사로라는 건데, 본인이 이 학생운동에 투신하게 된 경위가, 학교가 다 이제 문이 닫히니까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아니 학생들이 이런 시국에 데모라도 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올바르게 서겠느냐라는 말에 바로 이제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민주화의 길을 걸었던 부분인데, 정말 그 유훈을 유시민 전 장관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을 또 넘어서서 민주 진영을 넘어서서 모든 대한민국 시민들이 좀 받들 그런 뜻이다. 뭔가 저 마지막으로 이제 이해찬 전 총리가 하셨던 이야기 중에 자기가 독재랑도 싸워봤고 군부랑도 싸워봤는데, 정말 윤석열 정권 그 친위 쿠데타 가짠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울림이 크게 지금도 남는 것 같고, 더 오래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그 유훈을 또 새기는 것이 저희 남은 사람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이 살다 보면, 특히 정치권에 몸을 담고 있다 보면 이렇게 권력의 향방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뜻을 굽히고 변절하고 그러는 경우가 왕왕 있죠. 우리가 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몸담았던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인사들도 있고요. 또 최근에 몇몇 정치인들 떠오르는데,
이해찬 전 총리는 그야말로 대학 시절부터 딱 민주화에 몸을 바친 이후로 한 번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신인규 대표. 저도 사실 뭐 정치인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의 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일단 사람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사상이 있어야 되고 사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연에 있어서는 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서사의 면에서는 이해찬 전 총리님은 정말 민주당의 역사로 우리가 표현해도 될 만큼 정말 김대중 대통령부터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늘 정말 시대와 동행하고 시대 정신을 아주 정확하게 읽어온 정치인 아니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후배들을 좀 키워내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노력을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하신 부분도 정말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특히나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민주평통의 수석 부의장의 자격으로 또 공직을 수행하면서 마지막까지 모든 열정을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쏟아내셨다는 것은 정말 크게 역사의 길이 남을 부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정주 기자님은 빈소 취재 가봤습니까? 아, 빈소는 어제 잠시 그 민주당 이제 그 사회장 시작하는 날 어제 오후에 잠깐 갔었는데, 예. 예. 그 이제 진보 쪽 이제 언론들은 카메라는 이제 24시간 대기를 좀 시켜놨고 어제 첫날이라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오시기 전 그때까지는 이제 지인분들하고 원래 상주분들 이런 분들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해찬 전 대표, 전 총리는 특히나 민주당에서는 킹메이커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사실상 그 정신적 지주였죠. 역대 4명의 모든 대통령이 사실상 이해찬 전 총리와 함께 선대위에서 그 전략을 거쳐갔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분이 남기신 어록 중에 이 민주화 운동이 사실 독립운동하고 조금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바깥에서 핍박을 받다 보니까.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어려울 때는 쉬면 된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쉬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된대요. 포기하면 좌절하게 되고 좌절하면 변절한다. 그래서 어려우면 좀 쉬어가라. 괜찮다. 이러면서 좀 장기전, 외부의 핍박이 있을 때는 장기전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컨트롤하면서 스스로에게 여지를 좀 주면서 나가자. 이게 정말 그 민주의 산 증인이자 반독재 운동을 했던 그런 전략통이자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 정치인으로서 여러 사람에게 가르침을 줬던 네, 그런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많은 정치권 인사들 찾아와서 조문하는데 또 제가 상당히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은 사모님의 태도였습니다. 아주 의연한 자세로 정말 갑자기 그것도 베트남에 공무 수행을 하러 가서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너무나 놀라셨을 텐데도 의연한 자세로 사람들을 맞는 모습이 참 남달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그렇게 만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몸이 좀 가기 전부터 감기 몸살 기운도 있고 안 좋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멀리 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만류했는데도 이게 공무고 또 오래전에 약속이 잡힌 거라서 안 되겠다. 안 된다. 그래서 가셨다는 거죠. 근데 가자마자 이제 상태가 안 좋아서 급히 취소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순간 차에서 의식을 잃으셨고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했는데도 깨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이해찬 전 총리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조정식 정무특보를 베트남에 보냈지요. 조정식 특보가 돌아와서 기자들에게 거간의 사정을 좀 설명을 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이해찬 수석 부의장께서는 1월 22일 출발하시기 전에 감기 몸살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니 이번 출장은 가지 마시라고 만류하셨는데 이 부의장께서 해외 평통 조직과 공식적으로 약속한 일정이니 가야 한다고 하시며
공항 출장길에 나서셨고 18시 50분 호치민행 항공기에 탑승하셨습니다. 평소 퍼블릭 마인드를 중시하셨던 이해찬 전 총리께서는 마지막까지 공무 수행을 위해 몸을 불사르시다가 순직하셨습니다. 퍼블릭 마인드를 평소부터 강조하셨다. 공무 아니냐. 이거는 약속이 돼 있는 국가 간의 그런 행사고 그러니 가야 한다. 본인도 몸이 안 좋으니까 참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평소에 이렇게 퍼블릭 마인드를 많이 강조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평생을 정말 공적인 자세로 살아오신 분이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고 본인을 앞세우기보다는 정말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고 또 항상 선당후사하는 모습으로 지표가 되는 그런 민주당으로서는 어르신이었던 부분을 좀 부인할 수가 없고 또 가셨던 마지막 길 또한 어떻게 보면 인간 이해찬, 정치인 이해찬의 하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남기고 가셨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고 또 이제 편찮으시고 감기 몸살 기운이 있으니까 만류하고 그럼 이번에는 좀 쉬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권유도 해드렸지만 어쨌든 이건 공무이고 일정이 정해진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민주평통과 관련한 어떤 행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전에 준비된 부분이 있었을 테니까 본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다 지체되거나 아니면 좀 수년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본인만 생각하면 사실 이 출국 비행기에 몸을 싣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이해찬이라는 정치인의 또 마지막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슬픔 속에 이해찬 전 총리를 떠나보내고 있는데 참 저는 그 극우 유튜버들의 행태를 보면 이제는 그 분노를 넘어서서 참 본질적인 회의가 들어요. 저게 인간인가? 아무리 서로 적대적으로 비난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래도 신은규 대표님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뭐 짐승의 차이 내지는 뭐 사람과 괴물의 차이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참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선을 넘는 지금 행동들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사회적 문제 아니냐라고 볼 정도로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참 우리가 사람은 다 한 번 태어나서 다 한 번 똑같이 죽는 거고 똑같은 생명 딱 하나씩 우리가 공이 부여받은 그런 섭리 속에서 사는 것인데 저는 뭐 정치적 공격 내지는 정치적 비방도 어떤 죽음의 앞에서 또 이런 장례를 치르는 상황 속에서는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자제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국민들께서 다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극단적인 용어를 써도 오히려 더 본인들만 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는데요. 정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과 반드시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게 있지 않나.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그 사람한테. 그게 참 미스테리. 뭐 차기 후계자를 들으러 간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분이 하필이면 왜 동남아 갔을 때 그렇게 위독하게 됐는지 그것도 좀 이상해요. 뭔가 위독해질 어떤 사유가 생긴 거니까. 부정선거 관련 제1의 비밀 보유자는 이해찬이다. 이해찬이 베트남에서 숨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180석을 확보를 했는데도 싸한 분위기겠다. 특히 이해찬의 경우는 아주 인상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해찬이가 김대중 임기 말에 전자개표기를 들어왔다. 스카이델리의 이 보도가 유명하고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 폐악질을 일삼은 게 바로 이해찬이고. 저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 세이브 코리아 그리고 계엄 도중에도 뭐 윤어게인, 트럼프, 뭐 트왕제 이런 거 외쳤던 사람인데요. 다시 이제 또 제1야당인 그 국민의힘이 아직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른바 이제 소위 시체말로 유튜브 코인팔이 이제 시작한 거죠. 다시 선거 앞두고 있고 본인들 지지자들 결집시켜서 본인들은 장사하고 빠지겠다는 건데 저도 저기를 좀 취재해봤는데 방금 스카이데일리 저거 막 인용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주한미군이 오키나와로 압송했네부터 중국인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지금 사실 그 기사는 가짜뉴스 판명이 났어요. 애당초. 그 회사도 지금 없어지게 생겼거든요. 없어졌거나 없어지는데 저런 걸 아직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이해찬이라는 민주화의 이제 거목을 상대로 마지막까지 죽음으로 지금 장사를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참 보수 진영이 일어서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왜 저렇게 합니까? 지금 어제 보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어지럽히는데 조회수가 50만, 30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또 찾아서 듣는 자들이 있는 거죠. 결국은 돈 바라고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사실 이제 돈이 본질이죠. 그러니까 참 인간으로 우리가 취급하기가 참 어려운 게 사람의 생명보다도 이제 돈을 더 본인들이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이제 저런 아주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건데 사실 저게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비판해야 되지만 사실 저 말 듣고 싶은 사람이 가서 또 보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것처럼 이게 전형적인 본질로 보면은 반정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악마화하고 그걸 가지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확대해가는, 그러니까 정치를 망가뜨리는 주범들인 겁니다. 사실 우리 사회를 붕괴시키고 있다라고 봐도 저는 뭐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이는 구속되어 있지만 윤석열의 DNA를 같이 보유하고 있는 제2, 제3의 윤석열들이 저렇게 유튜브 시장 내지는 뭐 정치권 이런 데에 포진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그 반정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해야 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정말 아무리 그래도 죽음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이 극우뿐만 아니라 정말 못된 유튜버들 5.18 세월호 이태원 참사 이런 것들을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돈벌이 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 보면 저런 자들하고 어떻게 같이 공동체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냥 자정 기능을 통해서 뭐 이렇게 사라지게 하고 그렇게 할 단계가 좀 지난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참 말도 안 되는 글들을 올리는 사람들 오늘부터 좀 강력하게 차단하려고 하는데 장유미 변호사님 이렇게 그 공동체를 해치는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은 좀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언론중재법 등등에도 이제 유튜브는 완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건 수단으로 한 거지 본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거의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그런 징계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타인의 죽음이 그게 진영의 문제를 떠나서 사람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그런 인식이 결여돼 있으면 그걸 당하는 건 다음 순서는 본인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없이 아주 단시한적으로 비방을 넘어 비난을 넘어서 혐오를 조장하고 거짓을 이렇게 퍼뜨리는 거 무슨 개표기를 들여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부정선거가 지금 만연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사법부가 너무나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제가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시를 본 적이 있어요. 뭐까지 보냐면 종이에 흰색 이게 다르다고 하니까 교체됐다고 하고 완전히 가리를 했다라고 하니까 흰색의 왜냐하면 흰색도 노래끼리한 흰색이 있고 완전 투명한 흰색이 있고 이걸 다 대조를 해요. 업체가 두 군데에서 종이를 공급합니다. 그 업체의 종이까지 다 추적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나 굽혀지는지 이런 걸 다 중량 이런 걸 비교까지 해가지고 객관적인 결과에 도출해도 아니다. 거기에 이해찬이 있다. 그런 고인의 죽음을 모독하고 훼손하고 이거 가만두는 게 맞습니까? 이건 진짜 시민들이 응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저는 흐름 자체가 놔둘 수 없는 흐름인 게 과거 같으면 저런 소위 말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정말 인간 같지 않은 발언을 과거에도 전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발언을 하면 본인이 창피를 당하고 사회에서 정리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런 발언을 더 튀게 하고 더 열심히 할수록 인간 같지 않은 발언을 더 할수록 지금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결합이 되면 이제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고 그 해악은 이제 우리 공동체가 다 n분의 1로 이제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건 이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이고, 이걸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또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왜 사전 검열하냐라고 하는데, 사전 검열은 미리 표현을 못하게 막는 걸 검열이라고 하는 것이고, 저거는 표현에 대한 행위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책임을 묻지 않고 그 부분을 상당히 좀 방관했던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서 저런 짓으로 이익을 걷는 것도 당연히 막아야 되지만은 처벌을 받고 벌을 받아서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전 이건 윤석열이 뿌려놓고 남겨놓고 간 저는 독극물의 씨앗 아니냐. 저 그렇게 봅니다. 예. 그 나치 옹호하고 그러면은 독일에서는 처벌하고 그런 법이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처벌합니다. 예. 청산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극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약을 우리 자녀나 우리 가족이 마시는데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 독극물 뺏어야죠. 못 먹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